첫 번째 경기 헬라스 베로나 대 US 레체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로나는 3-5-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적 우위를 활용한 미드필드 장악과 공간 압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르는 전방에서의 제공권과 연계에 강점을 보이며 수슬로프와 니아세는 중원에서의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전환에 기여한다. 다비도비치와 하로이의 부상 이탈로 인해 뒷선 조합은 완벽하진 않지만 홈에서는 수비 간격을 조밀하게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만들고 있고, 최근 흐름은 무리한 공격보다는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며 짧은 패스 중심의 보수적 전개를 반복하고 있다. 레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밸런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인 운영을 택하는 팀이며, 크르스토비치는 일선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많지만 피에로티와 칼소는 역습 시 빠른 전환에 기여하고 있고, 마르치윈스키의 이탈은 전방 창의성에 제약을 주고 있으며 수비 라인도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린 채 안정적인 간격 유지를 우선시한다. 특히 원정에서는 템포 조절과 실점 억제를 중심으로 한실리 위주의 전술이 반복되고 있다. 베로나는 뒷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전개와 압박 중심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레체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최소화하는 실리형 전술을 이어가고 있으며 양팀 모두 과감한 전진보다 균형 유지가 우선이며 공격 효율이 낮고 실점 억제에 집중된 경기에서 무승부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두 번째 경기 맨유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활동량 높은 측면 활용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한 전개 운영이 특징인 팀이며, 가르나초, 마운트, 에릭센은 전진 패스와 공간 침투에서 강점을 보이나 최근 빌바오와의 유로파리그 일정 직후 빠듯한 회복 시간 내에 또다시 리그 경기에 투입되는 강행군에 직면해 있고, 특히 디오고 달로트, 마르티네스, 지르크제이 등 수비 및 전방 자원이 이탈하면서 수비 간격 유지와 전개 연결에서 피로 누적 현상이 누적되고 있고, 공격 전환 시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비 전환 시 압박 타이밍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웨스트햄은 동일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보웬과 쿠두스를 활용한 역습 시 직선 전개에 특화된 팀이며, 안토니오와 서머빌의 이탈이 아쉽지만 나머지 자원들의 체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며,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안정성 확보, 후반 역습 전개를 통한 기회 창출 방식의 실리 축구를 택하고 있고, 이번 원정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역습 중심 운영으로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맨유는 강행군 일정에 따른 체력 저하와 전개 둔화가 눈에 띄며 웨스트햄은 원정 실리 전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인 압박 흐름이 느슨해지고 공격 템포도 둔화되는 구조 속에서 무승부 흐름이 가장 합리적 선택지로 판단되는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우드를 전방에 두고 깁스 화이트와 도밍게스의 빠른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흐름을 이어간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상대 진영에서의 볼 소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수비 라인에서도 일정 수준의 집중력과 압박 효율이 유지되고 있어 상대 공격 전개를 초반부터 틀어막는 전개 흐름이 기대된다. 최근에는 공격 전환 시 간결한 움직임과 슈팅 찬스 확보 빈도 증가가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레스터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바디와 엘칸누스의 일선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드는 구조를 선호한다. 하지만 마비디디, 페레이라, 파타우, 네 코르도바 레이드 등 양측면과 수비 자원 이탈이 겹쳐 조직적인 수비 완성도가 떨어지고 공격에서도 이선 연계 약화로 인해 찬스 창출 빈도가 낮아지고 있고, 헤르만센 골키퍼까지 이탈하면서 후방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압박 효율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 중이다. 노팅엄은 홈 경기에서 안정된 수비 간격과 조직적 전개 흐름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으며, 레스터는 주축 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체적인 템포 유지와 수비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체 구조상으로 노팅엄이 확실한 흐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측면 침투를 통한 빠른 전개가 강점인 팀이며,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유럽 대항전 일정 소화 이후 충분한 회복 없이 곧바로 리그 일정에 투입되는 강행군 속에 있고, 드라구신과 베리발의 부상 이탈도 후방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무엇보다 체력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와 공수 전환 템포가 저하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홈 이점을 활용하려 하겠지만 최근 경기력은 유럽 일정 이후 흐름이 무겁게 전개되고 있다.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마테타와 에제를 중심으로 한 역습 전개와 순간 스피드가 강점이며,
사리의 움직임도 위협적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실리 위주의 수비 안정화 흐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두쿨의 리아드의 이탈로 인해 중원 전개 완성도가 떨어지고 강한 압박보단 수비 간격 유지와 후반 역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경기 흐름은 득점보단 실점 억제 중심의 운영이 돋보인다. 토트넘은 강행군 속에 체력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며 팰리스는 원정에서 실리를 중시하는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전개 속도와 압박 밀도가 모두 떨어진 경기에서 무승부 흐름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다. 다섯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라인 위에서부터의 압박과 측면 폭 활용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한다. 비르츠와 부엔디아는 이선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 침투와 볼 배급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시크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난 자원이며, 무키엘레, 에르모소, 사르코 등 수비진에서 다수의 부상 이탈이 있지만 조직적인 압박과 이선 연계가 이를 커버하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라인을 밀어붙이며 상대를 수세로 몰아넣는 전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동일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최근 빌드업 템포와 수비 간격 유지에서 불안한 장면이 잦고, 기라시는 공간 침투와 피지컬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브란트와 기튼스는 압박 회피와 중원 장악면에서 기복이 있고, 캠벨, 베이어, 슐로터백 등 핵심 수비 자원이 빠지며 수비 조직에 균열이 생긴 상태고, 특히 측면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중원과 수비 간의 간격이 벌어지며 결정적인 순간에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레버쿠젠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전방 전개로 경기를 장악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고, 도르트문트는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과 중원 압박 실패가 이어지며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고, 압박 구조와 전개 속도에서의 차이가 경기의 흐름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매치업이다. 여섯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며, 레반도프스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하피냐와 페란 토레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을 전개할 예정이며, 다니 로드리게스, 쿤데, 알레한드로 발데, 파블로 토레, 마르크 베르날의 부상 공백이 크지만 홈 경기에서의 압박 강도는 여전히 강력하고,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전방 압박 강도가 더욱 강해지면서 상대 수비진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전방 패스와 강한 압박을 시도할 예정이며, 음바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주드 벨링엄과 비니시우스는 중원에서 빠른 전방 패스를 시도할 계획이며, 하지만 라울 아센시오, 호드리구, 알라바, 류디거, 맨디, 카마빈가, 에데르 밀리탕, 다니, 카르바알의 부상 공백이 크고, 수비진에서의 공백이 커지면서 측면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개 과정에서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계획이며,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진에서의 대거 부상 공백이 커지면서 공수 전환이 느려지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개 속도의 둔화가 바르셀로나의 압박에 더욱 노출될 위험이 크다.